윤상현 당대표 후보자의 정견 발표가 있겠습니다. 불모지대에서 당을 증거하기 위하여 열심히 뛰고 계시는 동지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당의 진짜 당원이고 보수의 영웅들이십니다. 저 윤상현 호남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왔습니다. 나주 명예시민증 얻었습니다. 조선대 명예박사학위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5.18 구속 부상자회, 그리고 특전사 동지의 역사적인 화해 행사에 저 윤상현 유일무이하게 국회의원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당은 이번에도 호남을 버렸습니다. 호남을 배신했습니다. 당규상 20명 안에 국회의원 비례대표 중에 5명을 배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상 그 약속을 버렸습니다. 사실상 여러분들의 당연한 권리를 빼앗았습니다. 어떤 이유도, 어떤 변명도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필요할 때는 가차없이 이용하고 불필요하면 가차없이 던져버리는 정말로 부끄러진 우리 당의 일그러진 자화상, 부도덕한 만행이 바로 그것입니다. 거짓과 배신을 이렇게 일삼는 정당에 어떻게 호남 국민들이 표를 주십니까? 거짓과 배신의 결과가 총선 참패 아니고 뭐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거짓과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저 당 중앙을 폭파시켜 주십시오. 정말로 여러분들 기만한, 거짓과 배신으로 기만한 저 당 중앙 기득권 세력을 호되게 혼을 내주십시오. 그 길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 당의 주인이 되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윤상현과 함께 보수혁명을 이루는 길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당은 지난 총선에서 개멸적 참패를 당했습니다. 이것은 집권 여당 사상 처음 있는 참패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견된 참패였습니다. 저 윤상현 혼자서 뺄셈 정치하지 마라, 그리고 수도권 위기니까 대책 세우라, 수도 없이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은 비겁하게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이 개멸된 참패 속에서 우리 당은 아직도 정말로 공동묘지의 평화처럼 죽어있는 당입니다. 아무 일도 안 한다. 여러분, 우리 당은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책임을 묻는 사람도 없어. 한마디로 우리는 이런 당에 분노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멸적 참패에 분노하고 책임지지 않는 모습에 분노하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에 분노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러시아의 대문호 니콜라이 네크라소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국에 대한 분노와 슬픔 없이 살아가는 것은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저 윤상현 당을 사랑하는 없어 당에 대한 분노와 애정 없이 살아가는 것은 이 당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 당 중앙을 폭파해 주십시오. 정말로 비겁함, 이기심에 많은데 저 당 중앙을 폭파시킬 정도의 절절한 심정으로 창조적인 파괴, 전면적인 대혁신에 나와주십시오. 저 윤상현부터 폭파하겠습니다. 저 윤상현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저 오랜 동안 권력의 중심에서 봤습니다. 정말로 반성 많이 했습니다. 박 대통령을 잘못 모신 업보로 해서 반성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깨달았습니다. 권력 보고 정치 안 합니다. 이제 국민 보고 당원 보고 정치합니다. 그런데 저는 무속 나그는 매번 살아왔습니다. 저 윤상현에는 민당과 싸우는 승리의 DNA가 있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강인하게 일어서는 승리의 DNA가 윤상현에게 있구나. 정말로 승리하는 정당은 윤상현만이 만들 수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누가 이기는 정당, 호남 그리고 제주에서 보수를 일으켜 세울 수 있겠습니다. 그건 저 윤상현의 선거 성적이 말씀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윤상현 이기는 정당 만들고 싶습니다. 윤심이 당심이 아니라 민심이 아니라 민심이 당심이고, 그게 윤심인 정당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당 정말 새롭게 만들고 싶습니다. 첫째, 이익 집단이니 소위 말해서 우리 당 정말로 가치 이념 정당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자유민주주의 우파 이념에 투철한 가치 정당,
그걸 위해서 여도연구원 혁파하고 시도당 아카데미 상설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국민과 당원한테 군림하는 정당이 아니라 국민과 당원과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정당, 민생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당협위원장 매달 민생 리포트 쓰게 하겠습니다. 민생위원회, 또 쓴소리위원회, 그리고 약자보호위원회, 그리고 24시간 불 꺼지지 않는 우리 중앙당 민원국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당원이 진짜 주인인 정당, 정말로 당협위원장 국회의원들이 여러분들을 무서워하는 정당이 진짜 정당입니다. 그게 바로 혁신정당의 요체입니다. 당원분들이 정말로 당협위원장, 국회의원 공천하게 만들겠습니다. 당협위원장 비사실 여러분들이 중앙당의 비밀 채널을 통해서, 신문고를 통해서 전부 이룰 수 있는 당원 신문고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당원 여러분들이 비의하는 위원장들, 일하는 위원장 언제든지 갈아채울 수 있는, 소위 말해서 당원 소원제가 하겠습니다. 특히 광주의 제2당사 만들겠습니다. 광주 호남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광주 호남 경제특별위원회를 광주 제2당사에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 날은 광주 호남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현장 최고위원을 만듦으로써 생생한 주민 여러분들의 요구를 들어대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장중앙을 폭발시켜 주십시오. 저균상현부터 폭발시켜 주십시오. 우리 당의 썩은 기득권 폭발시켜 주십시오. 계보정치, 오다정치, 줄세우기가 우리 당의 썩은 기득권입니다. 이런 썩은 기득권에 물든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절대로 강하게 거부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우리 당의 정말로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독보상 같은 존재임을 꼭 당원 여러분들이 알아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 당에는 혁명이 필요합니다. 진짜 혁명은 아래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리고 대중이 함께할 때 승리해서 저윤상현 기득권을 청산하고 당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정말로 당원이 진짜 주인이 되는 보수혁명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저윤상현의 충정을 믿어주십시오. 저윤상현의 꼴찌의 기적으로 보수혁명을 이룰 수 있게끔 당원 여러분들이 저윤상현을 기억해 주십시오. 한 번 보이면 안 보입니다. 두 번, 세 번 저윤상현을 깨뜨려 보십시오. 저윤상현의 충정을 꼭 헤아려 주셔서 보수혁명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여러분. 네, 한동훈 당대표 후보자의 정견 발표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견 발표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잠시만 조용해 주시고요. 네, 정견 발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한동훈입니다. 건국 당시부터 호남의 보수는 대한민국 번영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법무장관 시절 제주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승만 대통령과 조봉암 장관이 실행한 농지개혁이 대한민국의 영웅들이 혁신을 실현하고 마음껏 활약할 수 있게 만든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농지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인천 김성수 같은 호남 보수의 선각자들이 앞장서 찬성해 줬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라의 앞날을 개인의 이익보다 더 생각하는 진정한 보수의 정신이 호남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자랑스럽던 호남 보수의 명맥이 끊겨가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 후보들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15% 득표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호남의 보수 후보들은 어떻습니까? 10% 득표도 못해서 선거비 보전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호남에서 보수 정치를 되살리기 위해서 그동안 뭘 했습니까? 청년 정치인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동안 뭘 했습니까? 저희가 반성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 전당대회 준비하면서 시민들로부터 정책 제안을 공모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호남과 제주에서 정책을 제안해 주신 분들 중에 절반이 넘는 53%가 20대 이하였습니다. 53%요. 호남 보수 수가 많지는 않지만 호남의 보수는 젊은 보수입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호남의 보수가 이 청년들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고 일어나고 대한민국의 보수 정치의 새바람을 불러올 수 있다는 희망을 봅니다. 그 새바람과 새 희망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첫째, 호남에 우리 당의 첫 번째 청년 정치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당에는 당 차원의 청년 정치학교가 없습니다. 청년 보수의 희망이 싹트고 있는 바로 이 호남에 우리 당의 첫 번째 청년 정치학교를 만들어서 호남에서 훈련받고 성장한 청년의 정치인들이 우리 당과 보수의 승리를 위해서 앞장서게 하겠습니다. 호남에서 제주에서 한국의 헬무트 콜이 커갈 수 있도록 청년이제들이 호남에서 교류하고 성장하면서 호남 보수의 정치 재건을 이끌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둘째, 호남의 삶을 우상향시키겠습니다. 지난 총선 광주에서 출마한 박은식 후보는 보수 정치인들이 광주에 오면 망월동만 찾지 말고 호남의 산업단지를 다녀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맞는 말 아닙니까? 호남에 그리고 제주에 역사를 챙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호남과 제주의 민생을 챙기겠습니다. 충장로의 자영업자들 만나겠습니다. 자동차와 타이어 공장을 찾겠습니다. 광양의 제철소를 그리고 군산항과 목포항을 찾겠습니다. 전주 시내 주변에 작은 골목길을 다니겠습니다. 양극화, 미래 세대 책임 전가 문제를 직시하지 않고서는 민생을 외치는 것이 공허하게 들릴 것이라는 점을 잘 압니다. 집권당으로서의 시너지를 양극화와 미래 세대 책임 전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저는 법무장관 시절 전남과 전북, 제주의 고용 문제와 관광 문제, 농업 지원 해결을 위해서 민주당의 지자체장들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했습니다. 당대표가 돼서 호남과 제주의 민생을 위한 일에 우리 당이 앞장서게 하겠습니다. 호남과 제주의 동료 시민들의 삶을 적극적으로 우상향시키겠습니다. 셋째, 호남과 제주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유능한 정당 만들겠습니다. 과거에 보수 다른 거 몰라도 일 잘한다는 말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시 유능해져야 합니다. 우리 지지자분들이 우리를 포기하기 전에 빨리 변화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정책 제안 시스템을 상시화하겠습니다. 그래서 호남, 제주의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중앙당과 편하게 소통하면서 브레인스토밍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거대 야당의 폭주에 마치 숙제하듯이 싸우고 지는 것을 반복하면서도 할 것 다 했다고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 몇 년간 그랬던 것 이상으로 국민의힘의 정치인 모두가 몸살이지 않고 일당백처럼 싸우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웰빙 정당이라고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우리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절대로 웰빙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 대신에 국민의힘의 지지자들께서 웰빙하게 합시다. 여러분, 혹시 우리 지금 분열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제의 장이어야 할 전당대회에서 인신공격과 비방으로 내부 총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당을 망가뜨리면서 이기면 뭐가 남습니까? 저는 그러지 않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든 우리 윤석열 정부를 제가 끝까지 성공시키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열망인 보수정권 재창출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이렇게 쓰고 버리기에는 100일 짧았다. 너라면 폭주와 이재명 막을 수 있을 거라고요. 잘 보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나경원 당대표 후보자의 정견 발표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나경원 당대표 후보입니다. 소중한 호남, 제주 당원 동지 여러분, 좌파 맞서 싸워왔던 나경원, 22년 흔들림 없이 당을 지켜왔던 나경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많이 속상하시죠?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집어 삼키고 있습니다.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기승전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보수가 위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못난 이 모습으로 이재명의 민주당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저 우리끼리 싸우고 갈라치고 줄 세우고 줄 서고 절대 안 됩니다. 망하는 전당대회입니까? 흥하는 전당대회입니까? 갈라치는 전당대회입니까? 하나 되는 전당대회입니까? 저 나경원 여러분과 함께 국민의힘 하나로 하겠습니다. 엊그저께 토요일 날 광주를 다녀갔습니다. 저희 할아버님 고향인 영암까지는 못 갔지만 광주에서 우리 간담회를 했습니다. 제가 참 오길 잘했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선거 때만 되면 번지르르하게 말은 잘합니다. 호남을 챙기겠다고. 그러나 여러분, 호남을 강하게 하는 것, 호남을 챙기는 것은 호남에서 활동하는 정치인을 키워드려야 되는 겁니다. 호남에서 밥 갈고 속 키우는 그런 호남 정치인이 국회로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호남 비례대표는 호남 당원과 호남 국민이 뽑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주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 동안 제주는 국회의원 단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제주 비례대표목 챙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20년 동안 주장해온 석패율조도 도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은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당입니다. 우리가 5.18을 부정하나요? 우리가 민주화를 부정하나요? 우리가 제주 4.3의 아픔을 외면하나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무릎 꿇고 사죄하고 고개 숙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못된 프레임에 갇혀서 보여주기 쇼잉으로 점수 따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호남에서 당당한 정치 하겠습니다, 여러분. 호남 국민들 진짜 잘 먹고 살 수 있게, 호남에 진짜 산업을 제대로 유치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광주 국가인공지능 혁신 거점 지역입니다. 전남 농수축 산업 미래 생명산업으로 대전환합니다. 전북 바이오산업 2차 전지의 메카입니다. 제주 새시대 트렌드에 맞는 관광산업의 중심입니다. 저 나경원이 이제 당당한 정치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민주당의 호남 가스라이팅, 민주당의 호남 착취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지금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헌정질서 다 파괴하고 의회민주주의 이렇게 파탄내고 자유민주적 질서 몽땅 붕괴시키는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이재명 퇴출시키겠습니다 여러분. 저 나경원이 끌어내리기 전문인 거 아시죠? 조국 전 장관 끌어내듯이 이재명 확실히 끌어내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 윤석열 정부 성공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맨날 사사건건 충돌하는 당대표, 또 눈치 보고 끌려가는 당대표로는 안 됩니다. 지방꼴이 되겠습니까? 저 나경원이 하겠습니다. 대통령 잘하는 건 팍팍 밀어드리고 대통령이 민심과 멀어지면 쓴소리 거침없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당이 무기력하다고 합니다. 무기력하다고. 저 나경원이 이제 국민이 우리 편 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겠습니다. 강한 국민의힘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전당대회 할 때마다 늘 변화하자, 혁신하자 합니다. 여러분, 변화와 혁신의 중심은 뭘까요? 저는 변화와 혁신의 시작은 바로 우리 스스로 보수 정체성을 강화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뿌리를 튼튼해야 하지 외연 확장이 강합니다. 본진이 튼튼해야지 외연 확장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당원이 존중되는 정당, 보수의 뿌리가 튼튼해서 외연 확장이 가능한 정당, 계파 정치를 타파하는 정당, 그래서 국민에게 줄 서는 정당 나경원이 만들겠습니다. 이겨본 나경원, 이길 줄 아는 나경원, 그리고 현역 의원으로서 본회의장에서 이재명과 당당히 맞설 수 있는 나경원이 이제 국민의힘을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보수 재집권은 시대의 명령입니다. 변화할 줄 아는 사람, 이기는 사람. 자, 이제 정견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 여러분, 2022년 1월 11일 기억하십니까? 화정동 아이파크가 무너졌습니다. 6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는 당시 윤석열 후보의 정책본부장이었습니다. 정치는 늘 민심의 현장에 있어야 한다. 그러한 생각으로 후보와 함께 2월 6일 광주 현장을 찾았습니다. 상황이 정말 심각했습니다. 사망자 보상도 진행이 안 되고 입주 예정자들은 입주가 언제 될지, 입주해도 무너지지 않을지 크게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무너진 곳 말고는 안전하다, 그렇게 하면서 전면 철거는 어렵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선거에 승리했습니다. 인수위 기획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다시 광주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입주 예정자들과 지자체, 시공자, 그리고 공사 현장 관계자들까지 직접 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시공사의 손해가 국민들의 생명과 신뢰보다 중할 수는 없다. 뭐가 중한디?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되자 시공사가 전면 재시공이라는 중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말 큰 결단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소통으로 최고의 팀워크와 갈등 해결을 해낸 바로 그러한 결과였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국민이 원하는 정치가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최고의 팀워크로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 이게 바로 정치 아닐까요? 최고의 팀워크로 국민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것, 이게 진짜 정치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당과 대통령 모두 위기입니다. 대통령 지지율 26%, 국민의힘 지지율 33%. 이대로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다음 지방선거, 대선 이길 수 없습니다. 정말 이러다 다 죽습니다. 대통령도 바뀌고 당도 바뀌어야 합니다. 화정동 아이파크처럼 전면 재시공의 대변화가 필요합니다. 최고의 팀워크로 당정이 단합하고 국민의 신뢰를 찾아서 국정 지지율 올려야 합니다. 최악이 뭔지 아십니까? 집안 싸움입니다. 우리끼리 싸우는 동안 국민들은 버림받습니다. 민생은 어떻게 챙길지, 저출산 해결을 어떻게 할지, 거대 야당의 폭주를 어떻게 돌파할지 하나하나 모두 무거운 과제들입니다. 지금 필요한 당대표는 모든 것을 헤쳐온 오랜 경험과 대통령과의 소통으로 당정이 함께 민생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 원희룡 당을 잘 압니다. 당과 국정의 경험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 잘합니다. 우리 당이 25년 동안 뿌리부터 키워온 사람, 바로 저 원희룡입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의 부족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를 설계했고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을 맡아서 경제부처 장관으로서 화물연대, 건설노조, 집값안정, 지방균형발전 추진을 했고 무엇이 부족한지 알기 때문에 만약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밤을 새워서라도 대통령과 토론하고 또 설득하고 필요하다면 레드팀을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대통령께 민심의 전달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선수도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습니다. 아직 팀의 정체성을 익히지 못하고 팀의 화합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사람에게 당대표를 맡겨서 실험을 하기에는 우리의 상황이 너무 위험합니다. 한동훈 후보, 우리가 키워야 될 소중한 미래자산입니다. 윤상현 후보, 나경원 후보, 저와 함께 오래 해온 동지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미래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뭉치면, 그리고 이 원희룡이 당대표가 돼서 당을 하나로 단합시키면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희룡 당대표 후보자의 정견 발표까지 이렇게 끝으로 들으셨습니다.